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강현찬입니다. 우리 지난 두 번의 캐스트에 걸쳐서는요, 시간 배분에 따른 전략, 그리고 이제 점수 배분에 따른 전략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너무 심각한 내용들 말고 좀 더 이제 편한 느낌으로 친구들의 질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FAQ,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질문들이 사실 꼭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편한 느낌으로 하나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육모가 다 오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저 늦은 걸까요? 혹은 선생님, 저 몇 등급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가장 많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 아직은 정말로 전혀 늦었다라고 말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5월이 딱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딱 정말로 마음 먹고 시작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몇 등까지 가능할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전 캐스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막 이제 너무 막 허황되게 한 번에 막 이제 극으로까지 목표를 잡지는 마세요. 제가 이렇게 단계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요, 우리 3등급 컷에 맞추는 3컷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몇 컷, 2컷 단계, 그 다음에 1컷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6에서 100의 단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적으로요, 당연히 3컷 목표로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고랬으면요, 2컷 목표까지, 그 다음에 1컷 목표까지, 그 다음에 이제 96에서 100까지 이렇게 차례차례 우리가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게 힘드냐? 사실은 저도 그렇고 우리 제 주변 친구도 그렇고요. 다 요새 좀 그렇긴 해요. 아니, 이놈의 유튜브, 인스타 얘네들이 다 문제예요. 하도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막 보잖아, 옆에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와, 내가 저렇게 하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막 하면서 그거를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오버 시뮬레이션 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차분히 가야 되는데 내가 막 여기 있는데 한 번에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니까 늦은 걸까요? 막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꼰대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인생이 이렇게 한 번에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씩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다른 과목 같이 공부하면서 차분히 하신다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단계 가는 거, 이렇게 이제 두 단계 가는 거 충분히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다른 과목을 좀 잘해, 그래서 내가 수학에 투자할 시간이 아주 충분히 많다 하시면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렇게 세 단계까지도 이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 이제 그거를 뭐 이제 한 달 뒤에 있는 육모에 내가 갑자기 여기 있는데 1등급 맞출 거야? 이러시면은 안 되고요. 그거는 안 돼.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육모, 그 다음에 구모, 그 다음에 수능까지 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분히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한 시험당 한 단계라고 하면은 어머, 나 여기 있었어? 그래도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1등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잊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자기 상황에 충실하셔야 돼요. 대신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서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데, 대신에 나의 상황에 맞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데 막 이 친구들이 공부하는 거 막 보여, 막 눈에 막 저런 거 한대 하면서 나 지금 그거 하면 큰일 나는데 이거 막 하면, 이러시면 여러분들 계속 제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선은 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공부해 주시면요, 충분히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바로 공부를 시작해 달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 이것도 워낙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의 공부 시간의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3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은요, 확통은 28번, 30번을 제외한 문제들, 그 다음 미적은요 28번에서 30번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 제외한 문제들을 내가 꼭 풀 수 있다, 아니면 무조건 내가 풀 수 있다, 똑같은 얘기죠. 오케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들 선택 과목이랑 공통 과목을요 반반 하는 걸 추천합니다. 반반. 이때까지는 5대5를 하시고, 내가 이제 어떤 시험지를 봐도 막 말도 안 되는 시험지가 아닌 이상 이런 선택 과목 문제들을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이에요. 내가 남은 문제들 중에서 공통 과목을 더 맞출 것인가, 아니면 선택 과목을 더 맞출 것인가를 제가 지난번에 올린 테스트들을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다. 근데 그 전까지는 5대5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친구들이랑 상담하다 보면은 너무 막 미적이랑 확통 공부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요거 될 때까지는 딱 반반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마음껏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5대5예요, 5대5. 여기까지는 5대5.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학 공부는 한 번에 많이 할 거냐 아니면 n분의 1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현강을 딱 갔어요. 아니면 이제 뭐 인강을 내가 어느 요일에 막 몰아서 들어. 그럼 내가 그 전날 뭐 숙제를 다 할 거냐 아니면 그 전날 문제풀이를 다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질문은 마음속에 이미 정답은 우리 모두,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다. 당연히 뭐가 좋죠, 여러분들? 무조건 우리 n분의 1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 어쨌든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한 것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기억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반복해주는 게 좋지, 한 일주일에 한 번, 오늘 일주일에 2번 하시면요,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간대 언제 뭐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루에 몇 시간 딱 정해가지고요, 수학 공부를 그냥 일정하게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도 뭐 하루는 뭐 강의만 쭉 듣고 하루는 문제풀이만 쭉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 내에서도 이제 문제풀이와 뭐죠, 여러분들 강의 듣는 시간들을 좀 배분을 해서 n분의 1 해주시면 제일 이제 좋겠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요것도 이제 모든 친구들의 고민이죠. 양치기를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필요한 거냐,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야 되냐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양치기라는 게 정말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2단계 있어요, 여러분들. 먼저 3컷까지 맞추는데 여러분들이 양치기가 아주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 1컷을 딱 이제 한 2등급 2컷쯤에서 이걸 맞출 때 여러분들 양치기가 이제 필요한 경우들, 이 두 가지 경우가 가장 여러분들 필요해요. 3컷 맞출 때까지는 왜 필요하냐 했어요, 여러분들. 3컷까지는 어쨌든 간 그 필수적인 유형들 있잖아요. 그래서 필수 유형들 혹은 반복되는 유형들을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유형들을 우리가 정말로 끊임없이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만약에 3컷을 못 맞췄다 하시면은 양치기 필요하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시 중에 유형서 푸셔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이제 제 강의에 있다고 치면요, 턴온이란 강의에, 그 강의도 강의지만요, 그 강의에 있는 이제 워크북 같은,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은 여러분들 요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또 언제 양치기가 필요하냐? 이제 1컷까지 가는데 양치기가 조금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3컷에서 이제 2컷 갈 때는 뭔가 우리가 어느 깨달음을 얻으면 돼요.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만 깨달아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2컷에서 1컷 갈 때는요, 그 깨달음 플러스 추가적인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 문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계산이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머릿속 생각만으로는 약간 부족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요 정도쯤에 있는데 1컷 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어떤 거 두 가지를 많이 해야 되고 어떤 걸 양치기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출을 양치기 하세요. 뭐 이거는 제 기출 문제집 풀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빨더통 같은 거 있죠? 그런 이제 시험지 형태로 되어 있는 우리 기출 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반복해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너무 어렵지 않은 엔제들 있죠? 뭐 제가 이제 출시한 거로 치면은 다른 선생님도 다 있으니까 그냥 저는 제 거 그냥 얘기할 텐데 꼭 이걸 풀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프리튜닝이라는 조금 더 쉬운 엔제, 그 다음 난이도 있는 파인튜닝이라고 제가 이제 6월 모의고사를 딱 본 다음에 그 문제를 보고 마지막으로 수정해서 발매를 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는 필요해요. 가끔가다 친구들 보면은 그냥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데 안 됩니다. 내가 진짜로 수학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많아야지 되는 거니까 이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때 가장 이제 양치기를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제 그 다음에 막 96, 100 갈 때도 계속 문제 연습하는 게 필요하긴 한데, 또 그거는 경험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냥 막 무한히 문제를 많이 푼다고 또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많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별개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언제까지? 3컷 맞출 때까지, 그 다음에 1컷 맞출 때까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사이에는 개념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것도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심화 개념을 먼저 할 것이냐, 기초 체력, 그러니까 유형서를 풀 것이냐, 아니면은 수학적 사고력을 키울 것이냐. 자기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 항상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정말 좋은 질문인 게, 이걸 질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그래도 전략을 좀 짜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전 정말로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당연히 이제 단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3컷까지 맞출 거다라고 하시면요, 그 1단계 스테이지를 깨고 싶으면요, 기초 체력, 유형서를 공부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컷,
맞추고 싶다 하시면은 심화 개념들을 약간만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요. 그 다음에 이제 1컷 맞추기 위해서는요,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일부 친구들이 이렇게 반박을 하겠죠. 그럼 선생님, 3컷까지 맞출 때는요, 심화 개념이랑 수학적 사고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할 텐데, 물론 약간의 수학적 사고력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3컷까지 문제들의 패턴이나 그 형태들이나 유형들을 봤을 때 우리한테 엄청나게 깊은 사고력을 요구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보다는 늘 나오던 것들이 나오고 나의 기초 체력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판단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내가 집중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먼저 이거하고 그 다음에 심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준다. 그래서 제가 방금 했던 이 질문과도 사실은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잊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진행해 주시면 제일 좋겠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또 친구들이 참 어려워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들처럼, 그러니까 저처럼이죠, 저처럼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처럼,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문제들을 일관된 방식으로 쭉 풀잖아요. 막 이렇게 발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거니까 이거고 이거니까 이거고 되게 그러니까 무르르듯이 쭉 푸는 경우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원하는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딱 문제 조건을 봤을 때 자동반사적으로 이건 이거지 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외우시는 거예요. 문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해설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일주일 전에 푼 문제 생각해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막 더 잘 푼 문제 이런 거 말고 약간 이렇게 막혔다거나 힘들었던 문제들 있죠. 여러분들 그 문제의 내용이 혹시 떠오르세요? 그 문제의 발문들, 문제의 수식들, 아니면 문제의 그 해석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그게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복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있는 조건들과 수식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기억하고 그 문제들의 해석하는 방식들까지를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암기를 해서 여러분들 그걸 반복해 나간다면요, 여러분들도 일관된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자동반사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발상적으로 푸는 문제들 여러분들 거의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로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막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 막, 선생님 제가 이런 거 못 떠올리면 어떡해요? 이런 거 못 떠올리면 어떡해요? 그런 질문들 제가 늘 보면은요, 그 못 떠올리면 어떡해요?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진짜로 막 새로운 내용, 진짜로 막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안 나왔던 내용 있냐?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를 기억해달라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도 최근 경향과 맞물려서 참 최근에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2에 대해서 특히 하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그래프 풀이를 해야 되는 거냐, 수식 풀이를 해야 되는 거냐. 선생님은 수식으로 풀었는데 그래프로 풀면 안 되냐. 선생님은 뭐 예를 들어 그래프로 풀었는데 수식으로 풀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누가 저한테 와서 어떤 문제를 딱 주고요, 그래프 풀이 무조건 해주세요, 혹은 수식 풀이 무조건 해주세요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들은 두 가지 풀이를 모두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막 억지로 껴맞춰서라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거는 최근에 그 트렌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 변화를 우리가 맞춰간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트렌드 변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 3년 있죠, 여러분들? 최근 3년 동안 우리 수학2에서는 수학2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2에서는 이제 우리가 옛날처럼 막 그래프 추론하면서 찍듯이 그래프를, 정확히 말하면 3, 4차 함수 그래프, 여러분들 요 그래프를 내가 막 찍는 형태로 나왔냐 한다면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3년이 아니라 더 이전 가시면요, 당연히 문제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전 문제들은요, 거의 대부분 그래프 그리는 거에, 그리고 그래프를 내가 잘 추론하고 찍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 보면요, 옛날 문제들 딱 보면은 이건 그래프로 푸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요. 최근 문제들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수식 하나, 그래프 하나, 그러니까 당연히 수식이 더 의도에도 맞고요, 더 빨라요. 근데 막 그래프 그리면서 약간의 도움을 받았대. 그래서 막 이제 그래프로 풀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말했듯이 트렌드의 변화라는 게 어쨌든 간 꽤나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최근 문제들에서는 수식을 주로 쓴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래프를 썼다. 라고 인지를 하시고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고 왜 최근의 문제들은 수식적인 부분들이 더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그래프들을 별로 내가 못 쓰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옛날 문제들은요 왜 그래프가 더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주신 다음에 그걸 정확히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정확히 내가 기억도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수능 있잖아요. 수능에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 문제가 과연 이런 형태의 느낌일까 혹은 이런 형태의 느낌일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수식 또는 뭐예요? 그래프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요 공부하는데 당연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침체기가 온 것 같아요. 이것도 항상 친구들 참 질문이 많아. 특히 이거는 현역 친구들보다는 N수생 친구들이 늘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 N수생 친구들은요 각자의 자리에서 되게 시험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들이 재종에 있어요. 뭐 이제 한 달마다 볼 수 있겠고요. 뭐 아니면 2주마다 하여튼 시험을 정말 자주 본단 말이야. 근데 그 시험 점수가 이렇게 쭉 가다가 좀 올랐다가 뭐야? 그다음부터 이게 안 오르는 거예요. 쭉 갑니다. 그다음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이제 쭉 올라. 쭉 이제 가다 뭐야? 다시 이렇게 가다 뭐예요, 여러분들? 쭉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점에 있을 때마다 점수가 안 변할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되기라도 하면은 마음이 좀 편할 텐데요. 실제로 막 여기서 막 이렇게 되죠. 막 진짜 화납니다. 막 이렇게 되고 딱 난리 나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 왜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죠? 이런 경우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시험 점수가 오르려면요. 여러분들이 수원, 그 다음에 수투, 그 다음에 선택 과목까지 해서 여러분들 요 세 과목 전체에서 내가 각 레벨별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수원에서 지수로 함수는 잘 풀게 되었어. 근데 삼각함수를 못하네? 이거는 좀 못해. 이거는 좀 오케이. 이거는 좀 못해.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딱 봤어. 그럼 지수로 함수를 딱 시험에 나왔다고 치면 어려운 문제로 그럼 그때 잘 봤다가 삼각함수 나오면요 또 못 봤다가 잘 봤다가 못 봤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한 번에 점프를 하려면은요 세 과목에 있는 모든 단원들의 실력이 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양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은 뭐냐라고 생각하면요 내가 이 세 과목에 대한 내가 지금 못 푼 난이도의 문제들을 공부하는 단계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 단계들마다 점점 이렇게 길어지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는 그 수많은 모의고사들 있잖아요. 실모들. 이 모의고사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약점을 찾기 위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푸는 걸 내는 거야,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런 게 약점이었구나. 나 삼각함수 이런 거 못하는구나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 못 보면 기분이 안 좋은 거 저도 아는데요. 약점을 찾았네. 수능에서는 약점 안 당하겠다. 이러시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조금만 참고 차라리 내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빨리 메워야겠다 생각하시면요. 그 침체기가 줄을 테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다음 질문은요. 틀린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단순히 오답 노트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가 저 문제들을 대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우선은 3등급 목표인 경우 그러니까 3컷까지 혹은 그 3등급 주변까지와 그 다음에 1등급 이상의 목표일 때는 약간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우선 내가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문제 틀렸어.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암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해를 당연히 해야겠죠. 이해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틀린 거 다 여러분들 덮어놓고 외우기라도 하세요. 왜냐면 3등급 요 왔다 갔다까지는요. 앞에도 말했지만 늘 나오던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하긴 해야 돼요. 선 이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냥 먼저 이렇게 암기라고 써버렸냐 라고 한다면은 이해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그거를 기억을 안 해서 또 틀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일주일 뒤에 까먹어. 그럼 그게 또 똑같은 거 나와도 풀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기억한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조차도 처음에 막 수학 공부하고 이랬을 때는 더 어렸을 때는요. 당연히 이런 거 할 때는 다 암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막 이제 우리 때는 실력 정석 이런 게 제일 유행했거든요. 여전히 이제 푸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막 실력 정석 문제 막
4번, 5번 풀면서요. 그 문제들 막 그냥 다 암기했어요. 막 진짜 토할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정말 이 책 누가 만든가 막 이러면서 암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암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1등급, 그 다음에 그 이상을 목표로 해요. 그럼 이때부터는 틀린 문제를 내가 전체를 막 암기하거나 이런 것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이제 해석의 단계입니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해석을 못했는지, 그 다음에 그 해석의 포인트가 무엇이었는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석이 내가 그냥 이제 땅바닥,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된 뭐예요? 기출에서 분명히 나왔을 텐데 그 연관된 기출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확인을 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정말 새로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새로운 문제는 그 새로움의 요소가 무엇인가 까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막 옛날처럼 하나의 주제를 진짜 말도 안 되게 깊게 막 파고 들어가서 한창 때 유행하던 막 합성함수, 막 극대역수 이런 것처럼 미적분한 친구들 알겠지만 그걸 막 진짜 그지같이 막 해가지고 이러진 않잖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딱 바로 됐냐? 왜 안 됐냐? 내가 그 관련된 기출을 몰랐던 건가? 아니면 이 문제가 정말로 새로운 게 있었던 건가? 라고 판단하시면서 요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등까지는요. 해석. 당연히 이 친구들도 해석을 암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해석과 풀이를 암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친구들은요. 해석 위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들을 자주 보기 때문에 이제 점점 실전에서 문제 고민하는 최대 시간이 몇 분이냐? 이것도 항상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거의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맥스 10분입니다. 맥스 10분. 근데 이건 제가 그 막 커뮤니티 같은 거 가끔씩 보거든요. 하다가 진짜 웃긴 글을 봤어요. 어떤 친구가 똑같이 물어본 거야. 근데 걔는 한 발 더 나아갔어. 자기가 안 돼. 10분 넘어가면은 다음 문제로 가서 다른 거 풀어내는 걸 아는데, 머리로 아는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언제쯤 저는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질문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에 잔인한 친구죠. 뭐라고 써 있었냐? 수능 3번 보면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 3번 봤어. 3번을 보고 그 다음에 사수하라.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냥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분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10분이 딱 넘어가는 순간 좀 거의 다 풀릴 것 같아.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냥 먼저 여러분들 넘어가세요. 물론 이제 막 더하기 빼기만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그거는 이제 푸시지만 그게 아니라 알잖아. 될 것 같은데? 라는 이 희망적인 그런 생각은 잠깐 접어두시고요. 그냥 10분 딱 해놓고 여러분들이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간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푸는 습관 들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친구들이 늘 물어보는 건데 노래 들으면서 수학 문제 풀어도 괜찮냐 안 괜찮냐. 사실 저도 고백하자면은 막 이제 일하거나 이럴 때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뭐 이렇게 켜놓고 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그래요. 저도 이렇게 막 습관이 그런 게 돼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집중도의 차이가 나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막 집중해서 할 때는 다 끄고 하거든요. 아니면은 사실 기준이 하나 있어요. 막 그럼 이제 막 뭔가 좀 어색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심심하거나 이런 느낌 들잖아. 그래서 노래를 켜놓긴 하는데 노래 킬 때 핵심은 우리 이제 가사 있잖아요. 그 가사를 내가 따라 부를 수 있으면 안 돼요. 이러면은 쉽지 않다. 노래가 나오는데 막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사를 흥얼흥얼 갈고 있어. 그러면은 집중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사를 따라 부르지 못하는 노래 혹은 가사가 뭐죠 여러분들? 없는 노래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혹은 이제 나의 몸이 반응하지 않는 노래. 근데 이러면 노래를 왜 듣는 거지? 싶긴 한데 여러분들 근데 그런 노래들을 듣는다면 그거는 오케이. 그렇지만은 웬만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막 너무 졸릴 거나 그런 게 아니면요 안 듣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추천을 해봅니다. 그치만 이제 막 쉬운 거 연습할 때 이럴 때는 듣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막 정말 집중해야 될 때는 듣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이 정도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많이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 대부분 답변 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혹시 또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나 이거 늘 궁금했는데 선생님이 답변을 안 해줬네 하는 것들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이렇게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